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2박 3일 만인데? 그러게 말이야. 이틀 만인데? 정들겠어요. 아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남편은 어디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어디 가든지 이제 집 나간 거예요. 본인도 친정으로 애 안고 가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집을 가봤더니 집을 딴 사람한테 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딱 그걸 보여주더래. 그 주택 무슨 관리소인가 어디서 이렇게 살림호가 너 여기 살아라 이걸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말이 안 되지. 그 순간에 그게 이미 전에. 근데 이제 이게 좀 기간이 며칠 엄청 지났나 봐요. 남편은 어디 갔지 보니까 죽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애 데리고 갔는데 그게 거의 따졌대. 그래서 원래 법으로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게 원래가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가 다 법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절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그래요. 그 사람이 법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를 따졌대고 와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친정 나는 어디 가냐 그 친정에 애 데리고 친정 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더래. 너무 숨 좀 돌리고 시작하지. 앉자마자 이거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거기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저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택을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사고 팔곤 하는데 이자처럼 그게 일단 사고 팔고 하지만 합법적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하려면 주택을 담당하는 그 관공서의 도시경영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주택 배정 뭐 이런 담당하는 간부가 있어요. 일단 우리 둘이가 이게 집을 사고 팔고 했어. 내적으로는 개인들끼리 뭐 그게 고관꾼이라고 해서 중개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부동산 사무소지. 돈 받아먹고 마고 해놓고 그 다음에 로비를 해서 그 주택 담당하시는 분한테 우리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라는 거를 서로 교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합법화 해놔야지 개인들끼리 이거 내가 샀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다 회수된다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야기 하신 그분은 뭐 이미 전에 남편이 집을 팔았는지 팔아놓고 다 수속을 해놓고 그걸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 쪽에서 그 소유물이랄까 일단 살림집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는 여자가 아니라 세대주인 남편인 거예요. 근데 만약 남편이 없어 죽었어 미망인이야 그럴 때는 여자가 살림집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요? 여자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 아무튼 뭐 그 사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런 경우도 이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여자가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진짜 집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절차에 밟아서 그렇게 원래 주문 법적으로 안 되는데 며칠 뭐 그런 게 있대요. 며칠 동안 집을 비우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너무 황당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건 뭐 여자 모르게 남자가 집을 팔았다거나 아니면 빚값에 띄우는 경우는 빚값에 집을 가져가는 놈들이 일체 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렇게 거의나 그냥 넋 놓고 집 떼우듯이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 빚값으로 가져간 놈들이 권력이 좀 있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그 집을 자기네가 가진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빚진 놈은 말 못하지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보통 신혼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평양 같은 데는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구해야 돼. 사야 돼. 안 돼. 국가에서 안 줘요. 없어. 그래요? 특수한 경우가 돼가지고 무슨 공로가 있거나 공적이 있거나 뭐 해가지고 선물 받거나 뭐 좀 사업을 잘해가지고 무슨 돈을 좀 와이로를 찔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을 공식적으로 순서를 기다렸다 우리처럼 이게 뭐 배정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배정을 해줬는데 옛날엔 해줬지. 옛날엔 당연히 어디 취직하면 그 기업소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같대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북한의 주택이라는 거는 다 국영이란 말이지 국가 소유예요. 그렇죠. 근데 각 기관들에서 뭘 하냐면은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종업원들의 주택을 풀겠습니다. 주택 문제를. 그래서 땅을 좀 띄워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기관이 모체가 돼가지고
아파트를 줘요. 어. 뭐 6세대, 한동 6세대짜리든 8세대짜리든 뭐 대체 그렇게 짓는 거는 이게 높은 평양처럼 고층 아파트 못 짓는 거고, 그래서 그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종업원들한테 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건설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팔기도 하고, 여기서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연령이 돼서 결혼할 때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경우 봤나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해놓고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경우가 많지. 그렇게 해도 어려울 경우에는 뭐 거의 결혼을 미루고 이럴 수 있겠네요. 미루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결혼해놓고 하다못해 뭐 돈이 조금 들어가지고, 우리 동거집 하거든. 동거집이라도 들어가지고 그 겹방살이라고 있잖아. 겹방살이 그죠 옆에. 여기도 있잖아. 겹방살이. 그쵸. 그런 데라도 나가서 사는 부부도 있고, 뭐 좀 여건이 되면은 뭐 남자가 집을 사놓는 경우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또 갑자기 오늘은 집 이야기. 집이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도 여기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러고 집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부담이 되고 많이. 그렇지. 근데 기업소 같은 데는 보니까 북한 같은 데는 이렇게 어느 회사에 공장에 취직하면 그 공장에 이렇게 뭐 집이 이렇게 뭐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 사택을 200평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왜 거의 돼지 키우고 뭐 소 키우고 뭐 이렇게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집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돼요? 같은 기관이라도 집이 없어서 겹방살이 하는 종업원들이 많은데 뭐 새로 그렇죠. 거기 입사했다고 줄기 뭐예요. 그렇죠. 만약 거기 간분의 자녀가 됐거나 뭐 돈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때 주택이 모자라가지고 그 직장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공공 건물, 그러니까 뭐 사무실로 쓰던 건물들은 커요.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그걸 살림집으로 개조해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주택 문제는 안 풀려. 마이크 좀 갖고 왔나요 혹시? 어디 있더라? 가지고 다니지. 그렇게 말이에요. 이거 있잖아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북한에서 바로 했는데 평양에 사는데 15평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자마자 집도 15평이면 괜찮더라 보니까 저 내부들 이렇게 찍어서 어떤 기관인가에 따라가겠지 뭐. 힘 있는 기관에서 그게 합법적으로 줄 때가 있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다 주면 좋죠. 집 다 주면은 결혼할 때. 쉽지 않다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신은미 씨 알아요 혹시? 알죠? 많이 봤죠 신은미 씨. 신은미? 네. 미국에 있던 그 평양. 그 사람이 뭐 약수양딸 해가지고 맨날 거기 가는 집이 있어요. 그 아줌마가 만나는 수양딸. 평양 수양딸이라고. 그건 설정이고 다 위에서 당국에서 다 준비시키고 뭐하고 한 거지. 그걸 그렇지.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게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양딸이라서 일부러 이제 카메라가 가고 그러니까 더 잘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그냥 15평 정도 아파트인데. 그걸 뭐 부부는 계속 우기는데 자기 자의대로 했다 뭐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게 북한. 그래서 거 갈 때마다 아마 그 딸 보고 딸한테 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 영상 봤죠 혹시 그 사람 영상? 봤어요. 네. 거기다가 실제 그 신은미 씨가 강의할 때 이화여대에서 강의할 때 가서 듣기도 했었어.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 요새는 출입금지 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출입금지? 근데 그 출입금지 5년 당했잖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안 소리지. 너무 그렇게 너무 말이 안 되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기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국적이 미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지. 지금은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못 가잖아요. 지금은. 풀리면 딸이 보고 싶으니까 간다고 또. 가겠지 그 딸 수양딸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 오시고 형제 오시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가정 방문을 시킨다고. 시키는데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항상
그 일본에서 오신 어머니가 됐든 친척이 됐든 뭐하든 했든 그런 사람한테 아유 막 요게 막 한심해요, 돈도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말을 못 한다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은미 씨가 그 딸 수영 딸 집에 갈 때 이제 수박을 사가지고 가는데 수박이 4개 정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가져가는데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아 그건 가능해.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야, 근데 4개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가져가더라고. 4개 중에 하나. 근데 아마 뭐 이제 그렇게 사실 촬영을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오잖아요, 원래.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촬영이라기보다 4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돈 내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평양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그건 평양의 일상이에요. 그 상점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산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핸드폰으로 왜 그 사람이 이제 신은미 씨가 그 여기 김연희 씨 있잖아요. 그 화상통화 할 때 이렇게 연결시켜줬잖아요. 몰라. 이거 뭐 페이스북도 이게 얼굴 보고 여기 영상통화하는 걸 갖다. 근데 그 사람 우리는 가면 핸드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그죠? 그 사람은 그게 좀 허용해 주나 봐요. 그죠? 그거는 모르죠. 당국이 허용을 해준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기네를 칭찬해 주는 거 아니까. 뻔할 뻔짜지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때. 아니 많이 제일교포도 일본에 사는 저 청년이네 뭐네 해서 북한에 간 사람도 휴대폰 다 뺐는데 뭔 소리야 진짜. 그렇죠. 아무리 뭐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뭐 모르고 북한이 어머니 조국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북한에 가면은 절대로 다 핸드폰 다 뺐어요.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만 이렇게 승인을 해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차피 그 페이스북 돌려봤자 저기인데 뭐 좋은 소리만 할 뻔하니까. 맞아. 그건 냅두지 북한은. 그러니까 그런 트릭들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나는 그래요.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은 안 하는데 북한 본연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뭐 좋은 것만 자꾸 말하고 좀 좋긴 하던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정답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가 전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금지당한 거죠. 출금지당한 거죠. 같이 그 황선이라는 사람도 알죠? 몰라요. 그 사람도 평양에서 남편? 평양산원에서 애 낳았잖아요. 애 옥동자. 평양산원에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 좀 있을 때는 북한은 풀로 활용을 한다. 외국인이 왔다가 임신했는데 뭐 출산을 하게 됐다. 뭐 이거는 국제적인 이미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북한이. 아무튼 뭐 요새 또 미군 또 월북했잖아요. 미군 월북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행주대교로 가야 되죠. 행주대교 왼쪽에 월북했잖아요. 미군에. 그 사람 죄를 졌기 때문에 일부러 가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벌금도 그때 500만 원 나왔는데 그 벌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역으로 살았대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월북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그 미군은 기회를 노렸겠지 뭐. 그렇죠. 뭐 여기 있어봤자 뭐 감옥 가야 되고 뭐 처리받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왜 북한에서 넘어오면 오청성이도 넘어올 때 막 쐈잖아요. 속으로. 남한은 그렇게 안 쏘나 봐. 막 월북할 때 원래 총으로 다 쏘는 거. 근데 쐈다 소리 못 들어봤어 남한에서는. 아니 뛰는 놈 등 뒤에다 대고 쏴도 마주오는 사람은 안 쏘는 게 북한이에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남한이 이제 북한도 넘어올 때 오청성 넘어올 때 우리나라는 그게 마음대로 못 쏘게 돼 있잖아 규정상. 내가 알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월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실탄을 이렇게 못 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그러니까 북한은 상관없지. 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안 쏘니까. 미국처럼. 글쎄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안 쏘고 갈 수가 있고 뭐 쏜다고 못 가고 그게 아니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아니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도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넘어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안 그래요? 뭐 북한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겠지. 그렇죠. 근데 일단 죄를 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갈 수 있을 확률은 좀 높아요. 그 미국처럼. 참 말이 안 돼.
그 미군은 아마 좀 내가 보기에는 오기 힘들 거야. 그 월북하려고 일부 작정해 왔기 때문에.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갈 수는 있는데 그쵸. 아는 사람은 안 간다고 여기서 감옥살이 하는 게 낫지.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뭐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보면은 그 IMF 때도 그렇고 월북하는 사람 꽤 봤어요. 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딸내미 데리고 온 아빠도 있었고 12살짜리 데리고 다 중국 경유해가지고 온 사람도 꽤 있었고 봤는데 위고 입국자라고 하거든 북한은. 위고 입국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광고 맞아요. 맞아요. 아주 일상이지. 위고 입국자라고 저거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와서 처음에 뭐 그땐 김정일 시대니까 우대를 받아. 뭐 직장도 내가 아시는 분은 뭐 도서관, 도립도서관 사소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는 뭐 자간 촉에는 북한 여자를 하나 붙여줘요. 혼자 못 산다 해가지고 좀 나이에 맞는 여성을 붙여줘가지고 새살림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체 공급을 다 해줘갖고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터지니까 나몰라라 돼서 방치된 거예요. 그렇게 뭐 잘 공급받고 살다가도 1년을 못 가요. 1년을. 그땐 뭐 너무 험악하고 어려운 시기니까 그랬더니 뭐 당국에서 붙여줬던 그 북한 여성이 또 도망가가지고 일체 돈대가리고 뭐 이거 있는 거는 돈 되는 건 다 가지고 도망쳐갖고 그 다음에 꽃제비 돼갖고 더 비극이 뭐냐면 그 딸내미가 결국 아빠는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딸내미가 엄마가 한국에 있잖아. 근데 한국에 있어가지고 딸내미가 그때는 뭐 벌써 탈북자들이 막 많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국경 쪽에 가면은 이쪽 남한하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달라고 누굴 통해서 다리 건너 온 거야.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엄마를 찾아주자 해서 경찰서 쪽으로 해서 뭐하고 일단 알아봤는데 그 형사님이 이 엄마를 만났는데 딸내미한테는 이야기 하지 말라 하면서 결론이 난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사신대요. 그러니까 도와줄 형편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나랑 해서 매치가 20만 원씩 내가지고 그거라도 보내줬잖아. 아유 참, 그러니까 결말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결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앞서서 뭐가 됐든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살아와 본 사람들은 결말을 알잖아요, 뻔히. 그렇죠.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신땡땡 씨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몇 번 가서 며칠 있다가 온 거 가지고 그렇게 속단을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렇게 좀 이슈화 되니까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이제 더 그렇게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미국 그때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주원문인가 누가 북한 미리국회에서 들어갔었잖아요. 저기 단동을 해서. 그랬다가 6개월 만에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런 젊은 친구들은 궁금하니까 가는 것도 있고. 그래도 또 북한에서 남아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맞아요. 궁금하죠. 나도 저 이제 군대에서 탈영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신분이 없잖아요. 진짜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진짜 밀항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신분이 없이 떠돌다 보니까 노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오래 살진 않았죠. 80년대 꽤 많았어요. 국군 병사들이 오는 게 북한에. 탈영하느니 차라리 그때 내가 만약에 한 개이면 넘어갔겠죠. 탈영하느니 탈영할 거 고생하는 뻔히 아는데 웬만하면 거의 죽을 각오 하고 탈영하는 거거든요. 탈영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사고가 거의 죽을 각오 하잖아요. 총기 사고 또 무섭잖아요. 저도 극한 상황까지 갔어가지고 군대에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가슴이냐 지금쯤 완전히 험악한 꼴 당해가지고 살고 있지 북한에서.
그러겠죠. 근데 진짜 뭐 얘기 좀 상상이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군대 탈영했을 때는요. 그 아실 거예요. 신분 없이 사신 분들, 부국에서 사신 분들 많이 서론 받는 거 알 거예요. 저도 그때 신분 없이 사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 이번에 미군 병사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리지만은 그 심리는 어떤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당해봐가지고. 그 순간의 충동이나 그런 속단이 결국은 인생을 망쳐요. 지금 그렇죠. 북한 애들 그게 병사에 대해서 미국 측이 뭐라 해서 돌려보내라 뭐이라 일련의 요구를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아무런 답장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된 게 무서운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이거 뻔할 뻔짜예요. 이거 어딘가 언젠가 뭐 때문에 써먹기 위해서 그러지. 맞아요. 원비어도 보세요. 대놓고 그렇게 사람을 그냥 식물인간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 여행이 금지된 거예요, 그때. 여기 금지되던 말도 뭐 네. 볼 것도 없어 거게. 뭐가 볼 거 있는데. 신기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거기 갔다 오면 또 그리고 빵 뜨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막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에서 비전형 장기수 그 얘기 들었죠? 아시잖아요, 그죠? 팀을 가서. 듣기는 뭐 보기도 많이 네. 봤지. 비전형 장기수 우리 이거 왜 그때 북한으로 왜 전향한 사람도 넘어갔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못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소원이 자기 가족들, 북한에 가서 가족들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걸 여기서 죽게 그렇게 내버려두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에서는. 또 김영희 씨처럼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그걸 왜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게 내 짧은 생각으로는요. 김연희 씨 이야기 괜히 또 뭐 방송사에서 말했다가 투직 걸리기 싫으니까 나도 말하기 싫은데. 아휴.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그랬잖아요. 그거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그냥 가서 중국에 밀항해가지고 가면 된다니까. 안 가잖아요. 그걸 안 하잖아요. 뭐 여권 필요 없잖아. 그게 밀수선이지 뭐 무슨 밀항이지 하면은.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뭐 영화에서만 그렇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돈만 주면 그냥 뭐 중국 어선이든 뭐가 됐든 뭐 서해바다에서 타가지고 중국까지 가면 알아서 가면 되는데 뭐 중국까지만 가면 쉽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전화하면은 그죠. 중국까지 오면은 보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대사관에서. 그거를 진짜 갈 사람 같은 말 안 하고 간다고. 임지연이처럼. 맞아. 그걸 왜 떠두냐고. 보내라네 어째네. 그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긴 하겠지만. 아유 실향민 분들 생각이나 하라고 하세요 진짜 제발. 나는 근데 가족들하고 헤어진 경우는요,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건 이해를 저는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들 이해를 해. 자기 떨어져 있는 헤어져 있는 가족하고 만나고 싶은 건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니까 당연히 보고 싶고 다 그래. 누구나 안 그러나 다 같지. 그렇죠. 근데 내 말하잖아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갔다. 뭐 아들내미 딸내미 보러 갔다.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데 북한에서. 그렇죠. 언론에 나가서 시큰 이용해 먹고 또 나만 비방중상하는 말 시키고 뭐하고 하다가 정당에는 그냥 처리 당해요. 맞아. 그걸 아는데 왜 가냐고. 왜? 진짜 답답해. 참 그 사회주의가 참 처음에 좀 균등하게 평등하게 잘 살게 똑같이 비슷하게 잘 살게 그건 참 좋은데 이론은 그죠? 처음 그렇지 않나요? 무슨 이론이 안 맞춰요. 뭐래요? 말이 반찬이지. 맞아요. 왜 그러세요? 반려택 씨도 무슨 아니 저는 뭐 중립인데 뭐든지 중립에 저는 뭐 이렇게 중립 같지는 않는데 말하는. 중립. 뭘 자꾸 그 사람들이 뭐 이해된다 충분히 이해된다. 저는 그 마음은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가족
떨어지면 보고 싶고 그 당연한 거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예. 나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예. 절대 다수 탈북민들이 다 두고 왔어요. 예. 근데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원인이 이자도 마요처럼 그 체제를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중국도 무서워서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뭐. 예, 무서워서 안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앞에서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보내달라, 가고 싶다, 뭐 이런. 이 자체가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이니까 그렇지 뭐 안 그래요? 남한이니까 그렇게 마치도 안 보내는 거죠. 뭐 진짜로 안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못 가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강의랑 이런 거 1년에 그런 걸 북한 이야기를 하면 꼭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부정적인 거를 그 이자처럼 뭐 예를 들면 어디서 굶어 죽었다더라, 뭐가 어땠다더라, 무슨 사건이 있다더라, 뭐가 나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꼭 덧붙이는 거냐면 맞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이게 감성적으로 자꾸 북한을 대하고 감성적으로 북한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상해진다니까. 논리적으로 왜 집단 아사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 원인을 설명을 했어요. 그 원인을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이거 북한하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방송에 나와서 북한 사회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평론을 할 때 왜 그들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안 해보고 10대 때 온 애들이 북한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방송에서 말하냐 나는 왜? 라고 달고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형님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서 진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죠? 누가? 아니 그런 사람 없었어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몰라요. 훈련할 소리야 그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 표출을 하기 사실 쉽지 않죠. 안 하지 뭐 표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감성적으로 대할 때는 누구나 다 나도 갔다니까. 두고 온 누군가를 보고 싶고 그래요. 만나고 싶고.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다른 분들은 근데 왜 자꾸 탈북민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탈북민이 많죠라고 왜 그렇게 자꾸 몰아가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좀 뻥도 많이 치거든요. 사실 뭐 김정은이 죽었다, 유독하다, 뭐 누가 뭐 쓰러졌다 막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형님은 참 그런 건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내가 느낀 거는 되게 좀 정확하고 뭐 이런 건 팩트만 이렇게 짚는데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막 나는 그 가짜 뉴스라도 김정은이 뭐 죽을 이게 놓여있다 막 이런 거 막 보면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런 거 가끔가다 하잖아요. 보긴 보셨죠 그런 거? 몰라, 난 안 봐요. 관심이 없어졌어. 현실성이 너무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사람들 근데 많이 봐요. 그거 보면 그 가짜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보니까. 참 모르겠어요. 난. 이번에도 가서 뭐 일본에서 통역도 하고 뭐하고 해봤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저 체제가 바뀌길 바라고 빨리 붕괴되고 바뀌길 바래요. 똑같아. 그래야 통일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김정은이만 죽이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아예 안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인 거야. 그런 문제들. 근데 좀 개혁을 하고 인터넷도 좀
다 인터넷도 되고 개혁도 좀 무역도 좀 하고 막 개혁 정치를 해가지고 막 이러면 좀 길이길이 진짜 역사에 좀 좋게 평가가 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걸 하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무서워서 안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라도 발전하고 그죠? 그럼 국민들 살기가 더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이 살기 좋아지면 가는 자기가 유지를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하니까 국민이 밤낮 고생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언젠가 역사가 이제 평가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제 평가되잖아요. 당연히 막 되겠지. 개혁 정치하고 이제 지금 인터넷도 막 되게 하고 막 좀 개혁을 막 확 하면은 좀 나중에 역사에서 좋게 평가될 텐데 그래도 많이 그죠? 나쁜 것도 그걸 아는 놈이면 이미 전에 변화를 가져왔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양반. 형이 북한에서 막 위대하신 수장님 덕분에 막 이렇게 뭐 우리 뭐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죠? 그런 거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다 마음에서 우러날 때 있었죠 어릴 때. 우러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걸 안 하면 혼난다는 거 아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두 그래 억지하는 사람도 있구나. 당연히 있지 그거야. 어릴 때는 좀 순수해가지고 대부분 그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어릴 때 못 모르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고. 막 북한 감옥을 막 실상을 막 파헤치고 막 여기서 이제 유독수 형사 막 이런 사람 파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안 좋고 좋고 뭐 이런 거 이제 정단점 이런 거. 근데 북한에서도 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막 거기 뭐 어떻게 구타를 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고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또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위대한 수장님이 제일 먼저 거기에 그런 뭐 죽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고 뭐 복지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위대한 수장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거라고 그게. 몰라 무슨 소리야. 네. 북한에서 이제 감옥 그 교화소 이제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원들이? 예, 우리 저기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거 가끔가다 있잖아요. 감옥 직원들이? 예, 상자, 중자 뭐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나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화를 시켜서 계속 교화가 돼서 잘 된 사람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때리거나 구타 같은 거 안 한다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 감옥에 그 중자 뭐 대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인터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가지가지 하네 진짜. 아유. 그렇게 해서 나온 방송들은 신빙성이 전혀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해돼요? 네, 그렇죠.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현혹은 안 되죠. 저도 현혹은 안 돼. 저도 이제 저는 근데 항상 중립인 건 확실해요. 거의 뭐든지 다 그래. 저 정치든 모두 저는 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없어요. 자, 거기 진실이라면 정치범 수용소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수감자들의 우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잡혀본 사람들은 알아. 그렇죠. 북한 감옥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요덕은 저기 이성으로 봤을 때 없었다고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덕은 요덕 수용소는 그게 없어지면야 무슨 아무튼 없앤 딴 데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위성으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18만 명인가 20만 명 가까이 집어넣어놨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내나. 그 사람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씩 잡혀있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식도 낳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체제가 바뀌거나 해보세요. 총 잡고 누구부터 제일 먼저 쏴 죽일 것 같아요? 지도자가 다 쏴주겠지. 당연하지. 절대 못 내놓지. 애초부터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는 의도에서 만든 거. 되게 그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진짜 너무 힘들었다. 태어난 게 자체가 되게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태어난 게 무슨 죄가 있는 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형님이 일본에 태어난 거야. 북한이 아니라. 상관없고 아무튼 태어났다 뿐이지 무슨 30년 이상 제일 인생에서 지금 60평생에서 제일 많이 살은 게 북한인데. 그렇죠. 겪을 대로 다 겪어봤지.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왜 거기 엄마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경우 거의 많지 않잖아요. 일본에서 북송 탔을 때도 그죠? 엄마 아버지하고 헤어진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일본에 남는 경우는 형님하고 그렇지 그죠? 많아요. 그래요?
저청년 간부들 절대 다수가 다 거기서 인질처럼 해가지고 자식들만 먼저 보낸 게 얼마나 많은데. 자식들 먼저 보내고 나중에. 당연하지. 다 보내라 하니까 뭐 북한에 보내면 잘 키워주겠죠. 인질처럼 해가지고. 결국 거기 인질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같이 가고 이렇게. 같이 가고가 아니라 거기서 일본에서 나 만약 저청년 일 하다가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아들이 다치는 거야. 그렇게 인질처럼. 그렇구나. 엄청 부모 없이 가가지고. 나 개인 처음 듣네요. 엄청 많아요. 인질처럼 이렇게 먼저 보내는구나. 뭐 외교관 나갈 때 자식 하나 붙잡아놓던가 북한에도 같이 둘이면 다 안 보내잖아요. 왜 자식 하나 북한에 내두고 여러 가지고. 거의 뭐 무조건 안 보낸다 그런 게 없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것도 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식으로 그 조건에 따라 다 틀린 거지. 일단 어떤 개인적인 탈북민의 말이 또 절대화되면 안 되고. 그렇죠. 사실 딱하고 팩트를 넣고. 그러니까 최근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거예요. 나처럼 2008년도에 왔으면 2008년도까지 북한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은 뭐 왜 그런지 그게 고집이 세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 북한이 아직도 변함없이 그대로라고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의견이 갈리고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있을 때는 벌써 북한이 시외전화, 시내전화 해가지고 자동전화를 놔가지고 번호로 해가지고 다른 도나 이런 데도 전화번호 했는데, 그게 없을 때 온 사람은 TV에서 방송에서 니만갑에서 그런 게 있었대. 아니 뭐 최근에 북한도 뭐 시외전화하고 뭐 어떤 아가씨가 시외전화해서 전화했다 보니까 그딴 게 어디 있어? 북한에 무슨 시외전화야? 딱 교환으로. 그 내가 뒤에 있다가 형님 있어요. 지방번호 알려드려요. 평양 02 뭐 황해북도 44 황해남도 45쭉 이야기가 생겼어.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국제전화는 안 되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돼요, 내가. 중국하고는 되지, 중국하고. 중국뿐만 일본도 되고 미국도 다 된다고. 한국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은 돼도 못하게 하지. 막아놨겠죠, 뭐, 그죠? 다른 나라는 되는구나. 일본은 되지, 당연히. 우리 제일교포들이 7인족들이 다 있고 하는데, 신청해서 물론 그게 승인을 받고 하고 하지만 된다고. 승인을 받고 하는구나. 일단 국제전화 하려면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미국도 같이, 미국, 캐나다 다 돼요. 다 되는데 그것도 일단은 전화하는 이유를 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차 삼촌이 있습니다. 재미교포인데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서 이렇게 가서 전화하는 데가 있나? 국제 전화소가 따로 있어. 거기서 전화 신청해서 할 수 있구나. 호텔이나 이런 데다 국제 전화소를 만들어 놓고 평양에 통신센터랑 있어 갖고 거기서 또 전화도 하고. 국내 전화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죠? 국내 전화는 집 전화가 생기지. 옛날이고. 그렇죠. 마음대로 이게 뭐 자동 전화 똑같아요. 한국하고 번호 또 누르면 평양이 나오고 양강도 나오고 해상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걸 자유롭게 하고 이제 외국 전화할 때만 이렇게 허락을 받는구나. 피곤해. 누구한테 들은 거 절대화 하지 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들은데 이런 건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안 되죠? 너는 안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중국만 내놓고 다른 나라는 안 되죠?가 아니잖아요. 사실. 나는 그거 되게 황당했었어요. 집을 갔다가 다시 가보니까 딴 사람이 들어서 있다는데. 집 팔고 사고 행거는 뭐 그런 경우 처음 들어봐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집 팔고 사고 하는. 그러나 이자도 끝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려준다고. 북한이 사유재산이 없는 데서 어떻게 집을 사고 팔고 한다고?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했잖아요. 원래 다 국가 거다. 그래서 살림집 이용 허가권이라고 줘가지고 개인들끼리 매매를 하고 이거를 합법화한다. 어디서? 도시경영과라는 곳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데서 가서 합법적으로는 교환을 한 걸로 했다. 그러나 실제는 개인끼리 돈이 오고 가고 해서 매매하고 웃돈 주고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내일은 또 KBS 찍으러 가야 돼. 피곤해. 남북예창. 피곤해야 잠이 잘 오죠, 그죠? 그냥 솔직히
뭐랄까 움직이는 데 비해서는 좀 부수가 작아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누가 2시간 자고 일을 했다고 화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2시간 자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시간 안 자고 막 잠깐 쉬는 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개인 택시도 똑같거든요. 1억 주고 사면 되게 빚내고 사요 많이들. 1억이라는 돈이 크니까 그러면 그걸 갚느냐고 그냥 처음에 엄청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에서 잠깐 눈 붙이고 하고 왜 계속 움직이면 돈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가 화물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전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이번에도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잖아. 그렇죠. 건강이 중요한데. 비행기 타고 갔는데 내렸는데 다리 붓고 팔 붓고 막 그냥 막 심장알랑거리고 해서 겨우 그래도 통역을 할 건 하고 일할 거 다 하고 버티고. 저는 그 태국 갔다 올 때 이게 비행기 내릴 때요. 머리가 막 뻐개지는 것 같은 거야. 안 그랬었거든요, 전에는. 나 이거 비행기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혹시? 내릴 때? 쭉 내려갈 때?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비멍한 건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비멍멍해서 머리가 좀 아플 때는 있긴 있었는데, 귀가 아플 때는 있었는데. 나는 머리가, 처음에 그렇게 아픈 경우는. 근데 아무튼, 독일 갈 땐 진짜 더 힘들었어요. 너무 비행기 오래 타니까. 와, 이제 내 독일 다시는 안 온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건 겪었지. 이탈리아까지 갈 때 보니까. 다행히 가라앉다고 직행으로 가는데도 16시간? 너무 오래 타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야. 근데 그래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편하게 해놨다래요. 나는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잠이나마 나 고문이던데 보니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준비를 다 해갖고 가잖아요. 그 무슨 영화도 다운받아 놓고. 준비해도 힘들어요. 준비해도 영화 나와도 힘들어. 거기 영화 나오잖아요. 앞에.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 오래 타는 건 힘들어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쉬고 싶어. 저도 이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세차보다도 비행기가 너무 하다 힘들면 쉴 수 있잖아요. 가까운 1시간 2시간 거리 일본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그 2시간짜리도 힘들고. 여기 좌회전이네 여기서? 아니야. 저 끝에 좌회전이구나. 앞에서. 저 끝에 좌회전이 저 끝에서. 네. 그때 1-2시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죠. 괜찮지 뭐. 뭐 어쩌다 타는 거는. 태국도 괜찮잖아. 6시간이잖아. 근데 이번엔 머리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처음이에요. 무슨 비행기 타고 갔댔어요? 저기 무슨 비행기야? 잊어버렸어요. 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안 나. 진네요? 작은 거? 생각이 안 나. 내가 예약을 안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와이프가 하면 또 싼 걸로 하면 밤에 타는 거. 그게 난 밤에 아침에 탔다가 저녁에 내리는 건 내가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항상 갈 때 베트남 갈 때도 항상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내리는 거 항상 아시아나 타고 다녔는데 와이프는 좀 싼 거 예약하느냐고. 그래서 밤에 타요 여기서. 그러면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럼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건 여자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난 또 예약 그런 거 이제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맡겨버리니까 그게 또 신경 안 쓰니까 편해요 너무. 그런 걸 다 알아서 가서도 이렇게 코스 도는 것도 와이프가 다 알아서 짜니까. 거기 가서. 다 노는 걸 다 짜고 인터넷 보고 다 맨날 짜니까 이제 나는 괜찮네. 다니면은 그게 너무 그냥 너무 편하고요 그러게. 지하철도 잘 타고 버스 잘 타고 이 사람이 영어를 좀 잘하니까 영어가 되니까 자유여행가도 이렇게 잘 돌아다니니까 잘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그거는. 편하니까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예약했는데 아침에 타고 저녁에 내리는 걸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또 삐찍어서 잔소리 한다고. 삐친다고? 그런 거 잔소리 하는 거 싫어요. 이게 해만 하겠고 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잘해요. 또 나 힘을 받아가지고. 그게 내가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거 싫죠. 나도 그래요. 내가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싫어요. 나도 내가 힘들게 하는데. 잔소리하게 생겼네. 처음에는 좀 했는데 좌회전할게요. 그게 지금 요새는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요새는 가만히 있어요. 어디 스케줄 잡아도 재밌었어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그래야 좋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좀 길 알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쭉쭉 내려갈게요. 지하로 내려갈게요. 그래. 감사합니다.